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기분을 못같이 만들어서 퇴직을 유도하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을 가장 악랄하게 다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 이런 족같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럴 때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을 땐 인력 감축을 시작하게 되죠. 내가 다니는 회사는 건실하니까 괜찮아. 혹은 대기업이니까 괜찮아. 외국계니까 상관없어. 혹은 야, 난 아직 젊어. 선배들 얘기지. 50대 이상 얘기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실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이런 감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나도 모르게 회사가 내 이름을 인원 감축 명단에 포함시켰을지도 모르잖아요. 명단은 모르더라도 그런 전조 증상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사람을 어떻게 자르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퇴직이에요. 희망퇴직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일 또는 사용자가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종업원에게 퇴직 희망을 물어 해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퇴직 절차 중에 가장 부드러운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희망퇴직 의사를 묻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들에게 기본 퇴직금 이외의 희망퇴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느끼기에 회사에서 오래 못 버틸 것 같고 새로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보인다면 희망퇴직을 통해 조금 더 많은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기준에 따르면 월 기본급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근속연수는 최대 연차가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15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5, 즉 4,500만 원이 위로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속연수 최대치를 10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면 15년을 근무했더라도 300만 원 곱하기 10, 즉 3천만 원이 위로금이 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받아 인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사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사를 보면 하나은행이 역대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현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 희망퇴직금을 많이 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직원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앞서 특정 조건을 달성한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보통 직급이 낮은데 연차가 많은 또는 특정 나이 이상인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상이 됩니다. 기사에 나온 하나은행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만 40세 이상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규정을 찾아보아도 하나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 희망퇴직 공고를 보았거나 사규에 희망퇴직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평가와 발령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진 않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주는 권고사직이나 직접적인 해고 지시를 통해 직원을 해고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퇴직을 유도할까요? 올해도 벌써 12월입니다. 이미 10월부터 인사평가를 시작해서 진급자 발표는 12월 중순쯤이면 발표가 다 되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겠지만
진급자 발표 기간에는 사무실 분위기가 다소 다운되어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도 축하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진급이 누락한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방법은 팀 내에서 후배를 먼저 진급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진급이 두어 차례 미끄러진 상태에서 후배를 먼저 진급시켜 버리면 앞으로 선배인 당신의 진급은 없다는 걸 암시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팀 내에서 진급 대상자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가를 낮춰주고 진급 대상자에게 인사평가 점수를 몰아줬는데도 진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팀원들이 커리어를 희생했는데도 진급이 안 되었다면 진급 대상자는 자신이 팀에게 피해를 크게 입혔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방법은 업무와 상관없는 팀에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사람을 말단 직원이나 할 법한 업무로 배정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소속이 없는 대기 발령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는 거주지와 매우 먼 곳에 발령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이후 고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도 함께 박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기분을 못같이 만들어서 퇴직을 유도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사람을 대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일 잘하던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평가자가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의외의 지점에서 평가가 이상하게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이상한 팀에 배정되어 후배 팀장 밑에서 팀원으로 게다가 말단 업무를 맡고 있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가 직원을 가장 악랄하게 다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인사평가와 발령을 통해서 희망퇴직 혹은 퇴직을 유도했잖아요. 이건 여기에 확장판 같은 겁니다. 직원이 업무 성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대기 발령 같은 형태로 소속을 불분명하게 만든 후에 두어 차례 인사평가 최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몇 차례 연봉 평가도 최저점으로 만들어둔 상태에서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이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종용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대기 발령 형태로 주어진 업무가 없다 보니 사람은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내용을 인사팀이 당사자에게 들이민다던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 이런저런 사유를 들이밀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특별한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자존감을 박살내는 처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회사로부터 받게 되면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이미 다른 팀에서도 인사팀 눈치를 보면서 굳이 대기 발령에 속한 직원을 불러다가 쓰기에도 부담일 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대기 발령을 목적으로 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희망퇴직도 하지 못한 채 권고사직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겠지만 이건 거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진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월급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연봉을 받더라도 급여 소득만으로는 노후의 삶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자유인으로서 회사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때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fuck you money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장은 작고 소중한 이 월급을 장시간 잘 불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꾸하기 위해서 월급을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